197화에 의미가 있죠. 눈치가 빠르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옥순 씨가 좀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옥순 씨는 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어떤 자신감이 약한 부분을 조심해서 피해가는 사람은 또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되게,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쿨한 사람이지. 옥순 씨가 보기에 영호 씨의 그런 자신감 없는 부분.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이 전체적으로 좀 자기 주장 강하고, 남자분들은 자신감이 없으니까 허세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영호의 특성상 본인의 삶에서 본인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그런 일들도 물론 있겠지만, 영호 씨가 그때 미경 씨랑 데이트를 할 때 했던 말처럼 어떤 인생의 대사, 큰 일로 예시를 들었던 게 자식을 유학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그 부분을 인생의 큰 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호 씨는 자기 인생에서 큰 일이 바로 그거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생각을 해볼 건, 영호 씨가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게 자기 맘대로 갔나? 아니죠. 부모님 따라갔지.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그는 누나 따라왔지. 그래서 영호 씨는 가족을 위해서 항상 양보하는 사람이었죠. 눈치도 빠르고, 게다가 심지어 누나는 의사야. 굉장히 주눅들라면 주눅들 수 있는 부분이지. 그쵸. 사춘기에 미국으로 가서 그 안에서 겪었던 일들도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거기다가 누나와의 관계에서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나가 의사, 똑같이 이제 의료라는 직업이지만 본인은 이제 약사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광수에게 끌리는 옥순에게는 뭐 어떤 부분에서는 서운함 아니면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옥순 씨가 찾는 그런 것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찾는구나. 옥순님은 느낌상 그런 게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쵸. 옥순 씨가 그렇게 남자분들을 많이 만나본 것도 아니고, 게다가 또 해외 생활을 또 꽤 하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약사를 선택한 거에는 누나의 영향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사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안에서는 이제 자기가 어떤 누나라는 큰 벽을 넘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실도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지. 슈퍼데이트권, 영호 같은 경우에는 슈퍼데이트권을 좀 꼭 따고 싶었죠. 제작진은 시청자를 위해서 출연자들에게 시련을 남겨주죠. 뭔가 커플이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변수를 만들고, 너무 다들 커플 형태로 간다 그러면 뭐 랜덤 데이트를 만들고, 좀 커플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아니면 적극적인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데이트권이 조금 덜 가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약사는 너무나 훌륭한 직업이고, 저거에 왜 자신감이 없어 라고 하겠지만, 영호 입장에서 미국에 갈 때는 부모님이라는 대단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인 부모님을 따라갔고, 한국에 올 때는 미국에서 나보다 상대적으로 적응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던 누나를 따라서 들어왔고, 본인의 의지보다 누나 아니면 부모님,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삶, 그리고 그들을 또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본인의 주장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인생에서 큰 일들은 부모님, 누나를 통해서 선택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도 누나와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누나가 의대를 가는 그런 과정에서 따라서 온 거고, 누나를 따라서 그런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겠지. 본인은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는 그런 순간순간을 유쾌하게 넘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그치. 그게 결국 자기 삶을 사는 거고. 근데 영우 씨가 누나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말한 것과 누나의 직업, 이런 걸로 그냥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우 씨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부분들도 유추를 했었는데, 여기 뒤에서 옥순 씨가 판단하는 영우 씨와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때 생각했던 영우 씨의 성격이 일치하고 있다 보니, 그렇게 생각했던 유추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모두가 영철의 승리를 바랬지만, 이게 다른 분들이 운동을 몇 년을 했건 영호님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는 거고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저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구나. 속으로 긴장했구나. 영호 씨의 말투를 보면 저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영식 씨가 미경 씨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이제 비집고 잠깐 들어가려다가 별로 나랑 어울리지 않는구나 하고 포기했잖아요. 그때도 뭐 영식 씨가 미경 씨에게 직진하고 있지만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는 거고 라고 말했거든요. 실은 그런 거는 영호 씨가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호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쓰고 눈치를 보다 보니 스스로 안 그러려고 저게 일종의 자기 주문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영호 씨가 초반에 정말 잘해서 거의 1등 할 것처럼
가는데 막 컴온 하면서 마지막에 영수 씨가 스퍼트를 하면서 영호 씨는 2등을 하죠. 전문직을 해라 그래서 부모님의 의견. 중학교 때 부모님하고 다 같이 갔어. 원래 부모님 말씀 잘 듣던 착한 아들. 거기서 5년을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계속 유학하지 않고 온 이유는 누나가 먼저 나왔거든요, 한국을. 그래서 저도 따라 나왔어요. 부모님 말 들어서 미국 가고 먼저 간 누나 따라서 대학 입시로 온 거라기보다는 고2 때 왔기 때문에 그거는 누나의 영향이 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토대로 그때 성격을 유추했었고 그 유추한 성격이 지금 옥순 씨가 보고 있는 판단과 비슷해서 그걸 이제 추정하는 거죠. 이거 이제 이런 거 까먹고 영호 씨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얘기 한 거예요, 아까. 그리고 누나의 직업은 의사고. 영호랑 영수 둘이 붙어서 대박 이러면서 영자. 이렇게 영수 씨 되면 어떡하려고 지금 저렇게. 근데 아마 영호 씨는 부모님에게 반항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영호 씨의 부모님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을 것 같거든요. 이건 뭐 완전히 소설이지만 영호 씨는 그렇게 이민을 가서 고생하고 노력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에게 반항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리고 본인은 여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이건 아시아 남학생으로서 좀 괄시받는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누나는 또 잘 적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이제 했겠지. 하지만 영호는 2등으로 들어왔고요. 영호 씨의 이 2등은 영호 씨 인생 같기는 해요. 영호 씨는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 같거든요. 성실하고 센스도 있어. 근데 집에서도 2등이잖아. 약사? 대단한 직업이죠. 약사는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에요. 하지만 집에서는 2등이잖아. 이민 가서도 본인 열심히 살았지. 하지만 2등이었을 거란 말이지. 그런 부분들이 영호 씨에게 어떤 아쉬움. 영호는 2등해서 아무 의미 없는 저런 상황들이 영호 씨에게는 조금 기본적으로 2등은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1등만 주는 거 아니야? 여기서 영호가 아니고 광수였다면 2등도 뭐 아차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슈퍼데이트 나가게 해줬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2등은 의미가 없다. 성격상 후회는 안 하는데 그때만큼은 너무 아쉬웠던. 후회는 안 하는데 라는 이 영호의 말은 상당히 힘든 시기를 많이 겪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족이나 주변 누가에게 티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마음속으로 어떤 후회와 비슷한 감정들이 불쑥불쑥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그런 마음을 이겨내는 거지. 스스로의 감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부분, 긴장되는 부분을 이겨내는 일종의 자기 주문을 거는 것처럼 나는 후회 안 해. 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일종의 자기 주문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간절했던 이유는 옥수님이랑 가고 싶어서 그랬다. 그리고 OX 게임에서는 뭐 다들 이제 광수 씨 따라가야지 이러면서 또 사람들이 광수에 대한 어떤 지적인 이미지를 또 추앙한단 말이죠. 여기서도 지금 영호는 광수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지적인 엘리트 느낌이고 영호는 또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는 아닌 상황이 돼버렸지. 광수 씨는 자기가 굉장히 잘 알고 똑똑한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남기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들 이제 광수 씨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영호 씨는 여기서 X를 선택하거든요. 물론 이게 낙동강이 있다 없다 이게 낙동강이 그냥 생각했을 때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좀 꼬여서 어렵게 하려고 없다가 답인가? 라고 어쨌건 그냥 그렇게 꼬아서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영호가 여기에 온 그런 이유 중에는 광수 씨에게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광수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다들 이제 광수 따라서 우르르 간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영호에게 어떤 의사라는 직업이 좀 넘고 싶은 산이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부터 그냥 떨어져 버리고 해서 여기서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심지어 여기 처음에도 낙동강변 이번 첫 회차에서 낙동강변 바람이 세다 그런 얘기가 자막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김해시 이름에 해 바다해가 들어가긴 하지만 바다는 없었죠. 광수 씨는 이제 틀렸죠. 자존심에 상처가 났어. 좀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광수 씨는 저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패셔니스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틀린 부분 내가 틀리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나의 존재를 부정당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반박을 하는 것이 조금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보통은 불안정 애착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해야 내 자아가 보호되는 거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페르소나, 나의 외적인 부분, 나의 실적, 나의 뭐 패션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물리학자로서의 꿈, 그런 외적인 거, 나의 본질보다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보여지길 바라고, 그런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는 거를 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영훈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약대를 가라고 해서 약대를 갔다고 하는데, 근데 자식이 의대 갈 성적인데 약대를 가라고 했다면, 그러면 부모님이 보기에 자식이 사회성이 굉장히 없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얘가 성격이 모났어. 부모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훈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얘가 의사 갈 성적이 돼. 근데 너는 약사해라 라고 하는 건 얘가 의사를 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모가난 애여가지고 그런 사회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못하고 그냥 너는 어쨌건 빨리 대학 마치고 개인 약국 차려서 그냥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훈님은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호님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정도를 유출을 못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광수님은 자기만 사람들이 나만 따라온다라는 말에는 자존감이 확 올랐다가 여기서 광수님 이게 뭐야 라는 거에 이제 자존감이 확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순자 씨가 광수님 이게 뭐야, 그러니까 광수님은 이게 얼마나 긁히겠어. 그러니까 이제 김해에는 바다가 있는 게 맞아요 라고 이제 궤변을 늘어놓죠. 뭐 여기서 뭐 김해 역사를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 김해가 가야인 거 그런 본인의 지식을 뽐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김해를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호도하면서 그 본질적인 답을 피해가는 게 이 전에도 계속 있었어 실은. 이 전에 광수님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이런 장면은 뭐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뭐 찝어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현숙님하고 그 대화를 할 때도 친구들하고 무슨 대화해요? 광수님은 친구들하고 뭐 이런 대화해요 라기보다는 뭔가 이 친구들이 이미 선택할 자리에 있어서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영숙님하고 얘기할 때, 옥수님하고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이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게 만들어. 가야가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고 역사서에 기록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게 광수님이 가진 어떤 인정 욕구에서부터 일어나는 일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해를 얘기한 거지 가해를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역사적 지식을 뽐낼 장소는 아니잖아. 가야가 왜 나와요? 대륙이 충돌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에베레스트는 애초에 높은 산이 아닌 거지. 낮은 거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광수 씨가 가진 불안정 애착에서부터 출발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금강가야 위치가 더 미치냐 위냐는 논쟁이 있는데 가야면 조선시대도 아니고 삼국시대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 동이족까지 나오지 왜? 그래서 금강가야 시절에 하구뚝이 없을 때 낙동강에 바닷물이 들어와요. 바닷물이 들어와도 그거는 강 아니에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잖아요. 아니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바다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광수님 같은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여기서 아니 무슨 소리예요?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무슨 바다예요? 강이지 그건. 이렇게 논쟁하면 안 돼요. 그건 말리는 거야 실은. 광수님이 원하는 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야가 왜 나와요? 우리는 그냥 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광수가 재치가 있고 본인 나름 유머 감각 되게 좋아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센스가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가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그걸 못 견뎌요. 이게 광수님의 어떻게 보면 발작 버튼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엘리트고 본인의 힘으로 인생을 극복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를 부정하는 상황을 못 견디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국제법상 바다냐 과거 기술상 바다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국제법상이든 과거 기술상이든 애초에 과거 기술이 왜 나요? 김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작진이 근데 저희가 현재의 김해를 얘기했는데 애초에 김해 하면 현재지. 이제 광수님이 그걸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하기가 좀 힘들어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광수님이 아무 말도 못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방송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어쨌건 광수 씨의 이제 저런 부분만 안 건드리면 광수 씨는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 있는데 광수 씨랑 영숙 씨 사진 이쁘게 찍었는데 시간 오바 됐고 영호 씨는 영자의 리드아에 사진을 잘 찍었는데 그래서 영호마저 트렌디하게 바꿨다. 그래서 영호를 트렌디하게 바꾼 거기에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은데라고 옥수님이랑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데 영식은 뭐 이렇게 찍었고요. 사진이 그래도 제일 이쁜 거는 영식 영수 같기는 하네. 뭐 우열을 가리긴 힘들고 영식 옥순 커플이 그걸 땄군요. 시간 오버하지 않아서. 영호는 자기가 2등 했다는 사실, 2등해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겠죠. 뭐 기본적으로 2등에서 아무것도 못 얻으면 당연히 아쉬운데 영훈 씨가 가진 어떤 2등 같은 삶이 투영돼서 더 기분이 안 좋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영식, 옥순하고 또 한 팀이 더 시간 안에 왔는데 누구더라? 그래서 두 팀이 시간 안에 들어왔어. 나머지는 다 오바했고. 그래서 영호가 더 자기가 이제 놓쳐버린 거에서 더 아쉬움이 크고, 그리고 옥순과의 관계에서도 옥순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상황들을 보고 그 대상이 또 광수였다는 사실이 영호를 좀 더 조급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광수형은 위에 있어요. 광수형은 딴 거 없잖아. 그래서 옥순이 땄네. 옥순 씨가 슈퍼데이트권을 땄지만 영호 씨가 바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옥순은 형한테 쓸 수 있고. 그래서 옥순 씨는 이제 누구한테 쓸까 생각해보면 옥순 씨는 쓴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1위가 영호기는 했죠. 영호랑 광수 중에 고민. 영호 씨는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려면 할 수 있고, 옥순 씨는 영호는 나한테 표현을 하고 광수는 계속 관찰자 입장이다. 광수 씨 인생에서 가장 많이 표현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광수에게서 별다른 액션이 없다면 고민 없이 영호에게 데이트권을 쓸 텐데 라고 하는 거를 보면 옥순 씨가 영호 씨를 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뭐 끌려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광수 하는 거 봐서 광수에게 쓸 수도 있는 정도로 영호 씨를 보는 거니까. 옥순 씨는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쨌건 삼각관계에서 남자가 둘이니까 거기에서 옥순 씨가 선택권이 있는 거는 맞지만, 근데 그 정도면 영호에게도 그렇게까지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쨌건 우선은 영호고, 광수님이 변화된 게 보이면 고민은 해볼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영호님이랑 잘 되면 걸음걸이부터 교정할 거라고. 이거는 처음에 인터뷰 때도 아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걸음걸이가 특이하다고. 그 영호 이상형이 상호 보완이라니까 많이 고쳐주래. 그러면서 이제 광수는 혼자 남는 건가? 내일 숙소에 혼자 남을 수도 있는 사람은 이제 옥순 씨의 선택에 따라서 광수나 영호가 되는 거죠. 광수 씨는 옥순이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이고, 광수 씨는 사랑을 갈구하고 싶진 않잖아요. 본인의 어떤 빛나는 매력을 보고 자기에게 탁 다가오는 그런 거를 꿈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약간 연애에 대해서 서툰 사람들이 이상이 있죠. 이상이 있지. 나의 어떤 특별함을 바라보고 나에게 탁 다가와서 이제 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랑을 원하는데, 또 솔로 나라에서는 그게 어렵잖아.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표현해요. 영식 또 허세. 저를 보고 배우는 게 없어요? 옆에 미경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 어쨌건 꽃보다 남자 영식이 나를 보고 좀 배워. 남자는 자신감이지. 이러고 있죠. 그때 옥순 씨가 나타나서 여기서 사람들이 멍석을 깔아주거든요. 원래 이렇게 깔아주면 더 못하는 건 또 있긴 있어. 여기서 휴대 누구한테 쓸지 얘기했냐. 아직 안 했다고 했고 여기서 해야지 이러면서 몰아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광수 씨가 아무 말도 안 해. 영호 씨는 미숙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서툴고 뚝딱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트렌디하지 않는 투박한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지가 있고, 광수는 많이 이제 이런 미숙한 사람. 그래서 뭔가를 할 줄 모르는, 그래서 주변에서 챙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는 또 이렇게 완전히 집중하니까 이 상황에서도 또 경직됐어. 아까 비둘기 한 마리 날아갔어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아까 이제 영호가 비둘기 노래를 불렀거든요. 약간 우리 때의 말달리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처음 들었는데 그 락을 좋아하고 노래 실력은 뭐 그렇게 끝내주진 않지만 소리 지르고 이렇게 뭐 그런 거 좋아하는 그쵸, 그런 청년이고, 이제 인터뷰 뭐 번복해야 될 것 같다고 뭐 농담으로 영호가 비둘기를 부른 거를 이제 옥순 씨는 진짜 영호다운 선곡이었다. 옥순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래서 광수형은 좋아했겠네. 영호 형이 비둘기 부를 때. 영호가 비둘기 부를 때 좋아했겠다고 하니까 예리한다고. 그래서 영숙 씨가 슬쩍 떠봅니다. 혹시 영호님을 라이벌로 생각하나요? 여기에서는 근데 진짜 질문 자체가 너무 함정이었어. 에이 무슨 라이벌이에요? 이러면은 너무 오만한 거고,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또 그거는 또 경쟁하는 또 그런 느낌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어 라고 하는 거는 어쨌건 경쟁자라고 생각하지만 경쟁자로 여기지 않으려고 그런 여유를 가지려고 애를 쓴다. 대답을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건 낚이면 안 돼. 그래 여기서 말했으면 또 한바탕 욕된 글이 달렸을지 몰라요. 광수님 여기서 잘 방어하셨고요. 그래 이 대답에서 대답을 유추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광수 씨는 이렇게 지금 여유 있는 자세로 여기서 이렇게 있지만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할 거야. 옥순에게 슈퍼데이트권 써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근데 옥순 씨가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광수 씨 입장에서는 옥순 씨가
나에게 호감이 생각보다 더 크다고 광수 씨는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광수 씨 관점에서 보면 옥순 씨랑 대화를 제일 많이 했거든. 옥순 씨 입장에서 보면 영호랑 대화를 더 많이 했죠. 데이트도 1대1 데이트도 나가고, 그리고 어쨌건 1순위가 영호고, 광수 입장에서는 자기와 대화를 가장 많이 맞춰준 사람이 옥순이고, 그래서 옥순 씨는 나를 더 호감 있어 한다고 광수 씨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옥순 씨가 알아서 나를 불러가지고 슈퍼데이트권을 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광수 씨가 움직였으면 옥순 씨가 광수 씨에게 섰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옥순 씨 입장에서는 광수 씨랑 좀 제대로 된 1대1 데이트를 하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옥순 씨도 광수 씨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광수 씨는 결국 자신감을 내지 못하고 그냥 계속 시간만 보내버렸죠. 그때 비둘기 형이 들어오고, 영호 씨는 들어와서 인터뷰 마치자마자 옥순 옆에 앉아서 언제 잘 거냐, 바로 대화 들어갑니다. 슈퍼데이트권 쓰고 잔다는 말에 아직 안 썼냐? 대화 한번 하자. 그러니까 영호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은 거예요, 실은. 영호 씨도 아까 남자들 셋이서 있었고 지금 인터뷰 갔다 오고 이러는 동안 옥순 씨가 썼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거야. 옥순 씨가 이미 광수에게 썼을 수도 있겠다. 그거는 영호가 옥순이 광수에게 처음 그 대화를 신청하러 가고 이 전날 밤이죠. 밥 마실 데이트 비슷한 그런 영철 쓰러지던 그 데이트 때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옥순이 바라는 거는 어쨌건 어떤 전문직이라는 그런 메리트를 옥순 씨는 확실히 뭐 버릴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영호 씨가 약간의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패배감 같은 거를 옥순의 선택이 자극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이 전날은 확실히 서운했을 거고, 그리고 이날은 조급하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호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있었겠지. 이제 영호가 대화를 한번 하자. 그러니까 영호 씨 이제 들어와서 앉자마자 이제 옥순에게 얘기하자고 해가지고 나가는데, 아니 광수님 그 앉아 있는 동안 뭐 했어? 옷도 깔맞춤으로 입어가지고 주변에서 다 밀어주는데, 광수 씨는 또 주변에서 막 해라 이러니까 더 하기가 또 힘들었을 수는 있겠지. 광수 오빠 뭐해요? 응? 막 이 모습에 이제 답답해하고. 근데 광수 씨는 이렇게 뭔가 부족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 자체도 조금 굉장히 자존심 상할 거예요. 광수 씨는 뭐든 잘하는 사람이고 싶은데, 잘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광수 씨는 눈앞에서 기회를 놓쳐버리고요. 이래서 이 이후로 광수님이 이 다음날 아침에 적극적으로 또 움직이나 봐요. 이렇게 옥수는 이제 알면서 물어봅니다.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 영호는 솔직하게 있다. 좀 확실해진 것 같다. 미경님이랑 뭐가 잘 안 맞았어? 한국적 대화 방식은 아니다. 조금 미묘한 차이지만 눈치껏 하는 그런 대화나 아니면 상대를 좀 이렇게 눈치껏 배려하는 그런 식의 대화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옥순 씨의 이런 대화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시원시원하고 편하게 느끼긴 하거든요. 좋게 말하면 되게 쿨하고, 이 사람 앞에서 뭔가 말조심을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좀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미경님이랑 뭐가 잘 안 맞았어? 근데 영호는 그냥 친구 대화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뭐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그게 뭐 누군지는 옥수님 잘 아실 거고, 이제는 나는 옥순 하나로 좁혔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영호는 내가 슈퍼데이트권 따가지고 옥수님이랑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다. 으로써 모든 걸 잃은 약간 2등의 삶이라고 스스로는 느끼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또 2등을 하는 바람에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내일 숙소에 있든가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옥수님이 영호님한테 휴대권 쓴다고 했다. 근데 영호님이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때는 옥수님은 계속 인터뷰에서 영호가 1순위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호님 생각에 광수 씨는 강적이에요. 내가 넘지 못한 산인 누나와 직업이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고, 나도 어떻게 보면 원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타협을 한 삶이란고 유추를 해본다면, 그래서 영호 씨는 지금 자신감이 그렇잖아도 이 전날 떨어졌고, 그게 부정적으로 마음속에서는 어떤 삐짐이나 이런 게이지가 올라왔을 텐데, 이날은 이제 극복을 하고 그래도 옥순에게 다시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고서 안 가면 나 진짜 서운하다. 영호 씨가 이제 이렇게 개그, 자신감 없는 모습들을 이제 계속 보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한 번, 두 번 설명하는 게 조금 피곤한 거죠. 근데 옥순 씨 입장에서는 나는 계속 영호가 1순위라고 말했으니까 영호 씨가 그냥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영호 씨는 그렇게까지 자신감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영호님한테 쓴다고 그랬어요. 두 번이나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면 내가 했던 고민들이 많이 사라지는데 아마 했던 이제 고민들은 뭐 광수에 대한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딴 사람한테 쓸 것 같아서 불안했나? 그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광수한테 갔으니 그런 상황에선 영우 씨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떤 그런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그 부분을 이제 정통으로 건드려 버린 거지. 결국에 안 끌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무튼 휴대는 영우님한테 쓴다고 했다. 근데 옥수님도 지금 영우 씨를 좋게 말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느낌은 있어요. 옥수님이 영우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고 본인이 좀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저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는 같아. 약간 옥수님도 영우님을 조금 편하게, 좋게 말해서 편하게. 옥수님은 근데 뭐 선택하는 입장이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옥수님은 둘 중에 누군가 액션을 취하는 사람에게 내가 휴대권을 쓰겠다 이런 마인드들이 있는데 옥수님 근데 저런 마인드로 이제 밖에 나가서 연애하시면 이제 좀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이제 높죠. 이게 어쨌건 이 사람이 나에게 이제 호감이 있고 그리고 나는 어쨌건 두 사람 사이를 저울질하는 입장이었으면 이 사람이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도 내가 이 사람의 그런 부분을 자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조금 배려해 줬으면 어땠을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서툴지만 항상 먼저 표현해 주는 모습이 있는 영우에게 휴대권을 쓰고 싶다. 광수에 대한 호감이 올라갔다고 해도 1순위는 영우. 그래서 광수한테는 말해줘야 될 것 같아. 광수님 계속 안 자고 기다려서. 그러니까 이제 옥수님은 워낙 쿨하시니까 여기서 광수에게 말해주고 광수가 나를 계속 기다렸다 이런 말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겠지만 이게 자신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남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와 경쟁자를 저렇게까지 배려하는구나라는 것들이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쫄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죠. 광수가 너 말고 다른 남자가 너는 물론 이렇게까지는 내가 좀 과장해서 말할게요. 너 말고 의사가 나를 안 자고 기다리는데 내가 그 다른 남자에게 배려를 해야 돼라는 것들이 영호 씨 입장에서는 뭐 이것 가지고 쌓이진 않는데 다음날 데이트할 때 계속 광수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너 말고 의사 선생님이 지금 안 자고 기다리는 중인데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휴대권을 썼고 광수 씨는 눈앞에서 휴대권을 놓쳤죠. 저기서부터 벌써 이제 굳이 광수에게 얘기하고 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와가지고 조용히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광수에게 슈퍼데이트권 그거 기다린 거죠. 그것도 있죠. 광수 씨는 자존심이 세니까 휴대권 기다리지 않고 저기 앉아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휴대권을 쓰기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있죠.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광수 씨가 스스로 자존심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휴대권을 영훈님한테 썼는데 이유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광수님한테 어떤 시그널을 받기까지는 촉박한 것 같아서 내가 당신의 어떤 시그널을 받으려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좀 늦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한참 기다렸는데 네가 안 움직여가지고 나 그냥 영훈한테 썼어. 그러니까 다음날 광수 씨가 그래? 그러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거네? 하고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겠지. 근데 제가 영우 씨면 옥수님의 이런 말들을 알았다면 옥수님과의 관계에는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나를 1순위라고 했고 나랑 데이트를 나갈 생각을 다 했는데 근데 여기서 광수 씨에게 이렇게까지 여지를 준다고? 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영훈님이 옥수님을 뭐 엄청 좋아하고 이 사람 마음을 무조건 얻어야 된다. 그러면 끝까지 가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신감이나 자존심 부분에서 남다른 영우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죠. 그럴 거면 가세요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죠. 근데 옥수님 굉장히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쿨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은 쿨하지 않거든요. 옥수님이 생각하는 그 쿨함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그래서 영우님은 저한테 계속 먼저 해준 게 있어서 나는 당신을 기다렸는데 영우가 나에게 먼저 해줘서 영우 씨에게 휴대권 썼어요. 라는 거 들리는 거지. 광수는. 그러면 광수는 그러면 지금 역시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은 나를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광수 씨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옥순 씨가 가장 나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했거든. 그래서 휴대권을 제가 영호님한테 썼다. 라고 하니까 이제 영호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이제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광수도 제가 소극적이었죠, 표현이. 그러면 휴대 잘 다녀오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로 넘어가는 거지. 영호 입장에서는 나를 1순위내 어전에 선택해놓고 광수를 저렇게 자극해가지고 경쟁자 위치로 올려놓도록 이 사람을 독려했네? 라고 생각하면 영호 입장에서는 기분 상하려면 상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좋다면서 너를 좋다는 다른 사람을 독려해서 경쟁자 위치로 올려나? 근데 이게 옥순 씨의 이제 워낙 온화한 말투랑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전에 빌드업 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옥순 씨가 이 마지막 날을 앞두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 그냥 차분하게 광수님을 다독이는 거구나처럼 들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광수 마음에 불을 질렀죠. 근데 지금 캐릭터를 바꿔서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보고 이 상황을 다시 그렇게 그려보면 옥순 씨는 지금 마지막 날을 앞두고 광수 마음에 불을 질러 놓은 거야. 여기서 광수의 적극성을 보고 영호에 대해서 판단도 보류한 상태고, 영호 씨 입장에서는 이 장면을 만약 나중에 혹시라도 옥순 씨랑 최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장면을 보면 아마 두 분은 최소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영호 씨 성격에 삐지면 되겠지. 저 말했잖아요, 광수님. 그렇게 하면 둘째 딸한테 계속 혼날 거라고. 그리고 네가 나를 기다리게 해서 나는 영호를 선택한 거다라고. 이게 광수님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광수는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광수 씨는 다들 어떻게 찰나의 틈을 이용해서 개입하고 있는지 참 신기했네요. 아니 뭐 그렇게 찰나의 틈까지는 아니지. 아까 광수님 그 파란색 옷 입고 계속 뒤에 이렇게 짚고 앉아 있었잖아요. 본인이 자신감이 없어서 못 움직인 거고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 야, 그러니까 이거는 광수 씨가 자기가 자신감 없이 행동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예. 본인이 그냥 자신감이 없었고 행동력이 없었고 적극성이 없었던 것뿐인데 다들 나는 평범하고 걔네들이 찰나의 틈을 이용해서 개입했다. 어. 그러니까 이 개입이라는 표현도 영호는 나와 옥순 사이에 개입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광수 씨가 보고 있는 옥순과 영호 씨가 보고 있는 옥순 둘 다 실제 옥순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광수 씨 처음에 와가지고 인터뷰할 때는 진짜 이 어떤 의학 용어나 관측, 예후 이런 단어 굉장히 많이 썼는데 후반부 인터뷰에서는 이제 그런 단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를 배려해 주는 건가? 그런 찰나의 틈도 영혼으로 바꿀 수 있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된 광수 씨는 고독 정식을 스스로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그리고 어쨌건 광수 씨는 모든 걸 이제 허투루 하지 않는 또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본인이 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럴 수도 있겠고, 조리법을 정독을 하고 저렇게 또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을 합니다. 어쨌건 뭐 짜파게티는 한 번도 끓여 먹어본 적이 없나? 시간도 또 체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정석으로 뭐 끓이는데, 근데 요리를 할 생각이 없었을 텐데 앞치마를 가지고 오셨네요. 어떻게 하고? 근데 또 짜장이 또 옷에 튀기가 쉬우니까 또 옷을 워낙 아끼시는 분이니까 저럴 수는 있겠죠. 고독 정식은 아닌데 최대한 그걸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본. 경험해보니 어떠냐? 한 번만 하면 되겠다. 그 이쁜 앞치마를 입고 하는 그게 일종의 개그 컨셉? 뭐 이게 광수님이 했던 그런 작업복 같은 느낌으로 광수님의 어떤 유머였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번만 하면 되겠다. 옥수님이 오면 뭐 어필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할 건데 결과가 잘 나올지 모르겠다. 다음날 5일차 밤이면 다음날이 최종 선택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고 있다는 게 옥수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옥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영훈님이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겠죠. 근데 영훈님 같은 경우에는 영훈님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 사람이 뭐 투박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옥수님이 굳이 영훈님을 잡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영훈님은 자기 시장이 너무나 확실한 사람이어서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훈님이 가진 그런 부족한 자신감들은 좀 영훈님을 우쭐쭈 해줄 수 있는 좀 한국식 눈치가 빠른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쿨한 옥수님이 쿨하지 못한 영훈님을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 영훈님을 몰라보는 옥수님에게는 영훈님이 그 필요 없는 것 같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서 또 그 사람을 또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또 서로 알아본 상태에서 서로가 또 적극적이고, 참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영호 씨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영호 씨가 옥순 씨가 본 대로 자신감이 많이 없는 사람은 맞아요. 그렇게 이제 고독 정식을 체험하고 광수 씨는 이제 심기일전해서 시를 씁니다. 광수 씨 뭔가 아이디어가 좋아. 그러니까 이 시 자체는 아이디어가 좋지 않았는데 이 다음 주에 뭔가 이 꽃은 별로다 이래서 뭔가 이 통 안에 뭘 넣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옥순은 영호와 데이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옥순 씨는 광수가 나 때문에 혼자 밥을 먹는구나 생각해서 광수 얘기를 하는 거일 텐데, 이거는 실은 영호 씨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는 느껴져요. 100마디 말 중에 한마디였겠지. 여기 편집된 영호 씨와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100마디 말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거 하나가 꽂히는 거거든,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전날에도 영호에게 광수한테 얘기하고 가야겠다. 굳이 얘기를 언급을 하고, 여기서도 광수님 오늘 혼자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아서 오는 길에 뭐 좀 사다 줘야 할 것 같다.
물론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영호 입장에서는 내 경쟁자까지 챙겨줘야 돼? 물론 뭐 챙길 수는 있지.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데이트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런 것들이 영호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릴 수 있지. 마음속으로 지금 2등, 2인자 이런 것들이 영호 씨를 평생 괴롭혀왔던 부분이고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호 씨에게는 그 넘지 못한 산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우리의 유추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도 또 계속 뭐 광수를 챙기고 있는 옥순을 보면 영호 씨 입장에서는 이게 쌓이죠. 그래서 광수 얘기를 계속하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 여기서 광수님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영호 씨가 여기서 긁혀가지고 한마디 해요. 광수님 걱정하는 거야?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광수님 혼자 계신 거 생각 못 했거든요. 다들 광수님 혼자 있는다고 다 그러니까 광수 좀 전에도 광수 여기서 영호 씨가 광수님 걱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광수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혼자 계신 거 생각 못 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영호 씨가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광수 얘기 그만해. 그래도 오늘 나왔으니까 슈퍼데이트 썼으니까 재밌게 놀자고. 일단 우리 데이트하는 동안은 광수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줘라는 뜻이죠. 근데 그 뒤로 이제 하품이 또 나오니까 물론 피곤하니까 어쩔 수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하품이라는 걸 뭐 참기가 어렵지. 이게 하품을 또 연속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미안해요. 자꾸 막 하품이 나와야 하라고 본인이 사과를 했거든요. 잠이 부족해서 그래라고 본인도 또 그 이유를 댔고 그래서 여기서 영호가 나랑 있는 게 재미가 없구만.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지적을 해버려. 근데 나는 그런 거 계속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옥순 씨는 자기가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자신감 있게 아무렇지도 않길 바라는 거야. 내가 하품은 존나 했어도 내가 하품을 엄청 했는데 내가 하품한 거에 대해서 네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네 잘못이야 라고 하거든. 본인이 사과를 했으면 여기서 아이 무슨 재미가 없어 아니야 라고 해야 원래는 맞지. 그러니까 옥순 씨가 되게 할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옥순 씨의 장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영수가 노래를 계속 부를 때도 영수한테 노래 부르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건 옥순 씨기는 해. 나 귀가 좀 아픈 것 같아라고 돌려서 말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너의 노래는 내 귀를 아프게 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해. 그래서 나는 그런 거 계속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영호는 상처받고 있어. 계속 광수 얘기. 아까도 광수라는 단어가 방송에 잡힌 것만 3번 잡혔죠. 광수. 여기서 하품 2번. 이러니까 영호 씨 입장에서는 여기서 내가 상처받고 있다. 나랑 있는 게 재미가 없는 건가라고 두려울 수 있죠. 걱정할 수 있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해명을 해야 되는 게 보통 대등한 입장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자학 개그가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근데 이 말을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됐을 거예요. 옥수님이. 근데 그런 거는 본인이 하품을 연속해서 확실하게 상대에게 빌미를 주지 않았을 때 했어야지. 본인이 계속 광수 얘기하고 지금 하품 연속으로 하고 근데 상대가 말한 거에 대해서 상대한테 지적한다고? 이런 게 아닐 때 지적해야지. 본인이 잘못을 먼저 해놓고 왜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걸 가지고 상대한테 부정적인 생각 갖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 본인이 지금 사과할 거리가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싸움거리를 만드는 게 실은 굉장히 문제예요. 아니 네가 하품을 했어. 그럼 하품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 근데 나는 네가 하품하니까 나를 재미없게 느끼나 생각했어. 근데 너는 그게 문제야 하면서 지가 잘못해놓고 거기서 적반하장 나오는 게 그거는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면 옥순 씨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본인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무슨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찌르든 나는 그냥 항상 쿨해하다는 얘긴데 네가 아무리 하품을 해도 나는 자신감 있어야 되는 얘긴데 생각해보면 옥순 씨가 그렇게 영어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옥순 씨 지금 광수 씨가 어제 움직였으면 이 옆에 앉아있을 사람 광수잖아요. 그러면 영호 씨가 나랑 있는 게 재미없고 이렇게 뭔가 쫄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있는 거지. 근거가 없지 않아요. 영호 씨의 지금 이런 자신감 없는 상황은. 물론 영호 씨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맞아. 자신감이 부족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인생에서 후회가 있어도 후회가 없다고 스스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맞는데 근데 여기서 본인이 잘못한 거는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그거는 그걸로 끝내야지. 내가 잘못한 것에서 지적받았다고 해서 상대의 부정적인 걸 지적해가지고 거기서 맞다이를 뜨는 게 그게 뭔 태도야. 여기서 근데 옥수는 그건 있어요. 영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성적인 호감이 있기 때문에 영호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래서 저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 있어. 그런데 지가 잘못 안 했을 때 지적을 해야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놓고 상대의 바꿀 점을 지적한다?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끝나야지. 왜 지 잘못 지적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 여기서 그럼 자학계가 안 했으면 어떤 게 있을까? 삐지는 게 있고 상대한테 광수 얘기 그만하라고 하거나 여기 하품했을 때 하품하지 말라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어떻게든 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나한테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내가 거기서 자학객으로 넘어가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지금 영호 씨 입장에서는 저렇게 자학객으로 한 건
옥순의 무례함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옥순 씨는 광수 3번, 삼창, 광수 삼창, 하품 2회를 통해서 무례한 행동을 했지. 그 무례함에 대해서 영호는 자학객으로 넘어가 줬지. 그런데 자학객을 지적해. 이게 옥순 씨가 얼마나 영호의 관계에서 본인은 조그마한 이런 하품 같은 건 나는 해도 되는 사람이고 얘는 고쳐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지적을 해. 두 사람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호는 아 진짜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서 하품하는 건 내가 연속 하품했다. 그건 내가 반성해요. 쏘리. 이게 먼저 나왔어야지. 본인이 잘못한 거를 사과하는 게 먼저죠. 본인도 잘못한 걸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서 지적부터 해. 이게 아무리 말투가 우아하고 그리고 시야도 넓고 그리고 본인 할 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멋있고 좋은데 문제는 사과의 순서가 너무 틀렸어. 영호는 고쳐줘야 될 사람으로 내가 고쳐주는 입장이고 영호는 고쳐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옥순 씨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영호랑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영호를 고치려 드는 거야. 이 말도 돌려서 말하지만 너무 자기 반성을 너무 잘한다 라는 것도 너는 그거 고쳐야 되는 소리죠. 너 그렇게 계속 자학개그하고 그렇게 자기 반성하고 그런 거 고쳐야 돼. 옥순 씨는 엄격한 성격이죠. 온화하고 차분하고 그래서 말도 우아하게 하지만 엄격한 성격이지. 어떻게 보면 옥순 씨는 광수 씨랑 더 잘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영호 씨는 굳이 영호 씨를 고치려 드는 사람보다는 영호 씨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영호 씨 잘할 수 있게 그냥 우쭈쭈 해주는 사람이 더 낫지. 전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그렇게까지 하품하면 안 되죠. 본인은 전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광수 얘기 그렇게 하고 하품 그렇게 하고 전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품한 건 옥순인데 사과는 영호가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사과를 해. 성향이 그런 걸 알아가는 건데. 그럼 하품은 성향이었나요? 나랑 데이트하면서 광수 얘기 계속 하는 거는 성향이에요? 나랑 데이트하면서 계속 다른 남자 얘기하는 게 성향이야? 나랑 데이트하면서 하품 계속하는 게 성향이야?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건가? 앞으로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특수한 상황이잖아. 솔로 나라라 그래 라고 이해해줘 라고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런 거라고 본인이 이해를 바랬어야지. 그렇게 카페에 두 사람은 도착을 했고 여기서 와가지고 또 광수님 이러고 있어. 여기서도 광수라고 부르고 영호님은 그렇게 안 피곤해 보이네요. 근데 영호는 피곤하지. 근데 이제 자리가 자리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옥순에게 그거를 유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장난으로 돌려까는 거다라고 하지만 어쨌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옥순. 하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품 좀 참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옥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거에 나 영호를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남자로. 그래서 배우자로 생각했을 때 엄청 좋은 원석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원석을 내가 깎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 옥순 씨는 영호라는 원석 그리고 배우자로 생각했을 때 좋아. 그렇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력 떨어지고 너는 원석이니까 내가 깎는 대로 깎여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어. 물론 뭐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데 옥순 씨도 실은 다듬어야 될 부분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근데 어쨌건 뭐 진짜 좋은 분 같다. 그래서 나가서도 몇 번 더 만나보면서 하려 했는데 영호님이 이제 최종 선택은 연애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이제 조금 놀랐다. 여기서 이제 최종 선택이라는 게 있으니까 좋은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예쁜 연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거는 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날도 물론 이때 피곤해서 그랬다고 치는데 이때도 최종 선택이 연애 시작이냐고 영호를 또 광수라고 불렀어. 다음날 데이트하면서도 광수라고 불렀고. 근데 또 광수 혼자 남은 걸 걱정할 때는 광수 그 말은 또 안 틀려. 혼자 남은 광수도 광수고 나도 광수야? 머릿속엔 계속 광수는 광수라고 부르고 영호는 광수라고 부르고 계속 광수 이러고 있으면서 지금 저거에 대해서 기분이 안 나쁜 게 이상해. 자학개그라도 해서 그거를 나한테 알려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거를 어떻게 상대한테 지적을 하는 걸로 대화를 가져가냐고. 얼마나 영호를 원석 그 자체로만 보고 있냐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옥순 씨는 광수도 알아보고 영호도 알아보고 그런 마음이 좀 있나 봐요. 선택하지 않고 두 사람을 밖에서 뭐 만나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옥순 씨도 어쨌건 직업적 메리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긴 하겠지. 그래서 연애를 시작해야 결혼을 하는 거 아니냐. 영호는 나는 여기서 다 알아보고 밖에서 본격적으로 만난다고 했었겠다. 근데 옥수는 여기는 너무 특수한 상황이라 나한테는 좀 섣부르다. 뭐 이거는 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영호는 그래도 내가 좀 앞서가긴 했지만 바로 연애는 아니지만 밖에서 단지 친구로 만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였으면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영호는 나에 대해서 이성적 호감이 없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호 씨 입장에서는 배우자로 괜찮은 원석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자존심 상해요. 배우자로 괜찮은 원석? 남자로서 매력은 없다는 소리로 들리거든. 그리고 원석?
지가 나를 깎겠다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상대에게 자존심을 깎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본인은 막 하고 있단 말이지. 이게 옥순 입장에서는 영호는 그런 사람인 거야. 옥순 씨 머릿속에 영호 씨가 저렇게 자리를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그냥 느낌이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고 약간 나오기 싫어하는 건가? 지금 광수 얘기 계속하고 여기서도 이 자리에 앉아서도 광수라고 불렀어. 전날도 광수라고 불렀어. 차에 타서 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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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불렀지. 하품 계속했지. 그러니까 지금 영호가 다시 한번 나를 또 광수라고 부르고 나는 배우자로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 연애는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바로 연애할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영호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줘라고 하는 거지. 근데 나오기 싫은 마음이었으면 슈퍼데이트 그냥 포기했을 거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내가 좀 위축됐던 것 같아. 그래서 옥수님은 왜 위축돼라고 하는데 지금 옥수님의 이런 말과 행동이 위축이 안 되는 사람은 뭐 한 다니엘 헤니 정도 있을 거예요. 영호는 위축돼요. 근데 이제 영호도 얼굴이 안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옥순 씨를 만나려면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자존감이 정말 큰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옥순 씨가 굉장히 또 섬세하시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거를 쉽게 쉽게 간파해. 쉽게 쉽게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고 그런 센스가 좋은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판단도 오라. 이게 그런 부분에서 옥순 씨가 실은 많이 타협을 하고 상대의 단점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포기하고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옥순 씨의 삶 자체가 항상 어떤 완벽을 추구하고 그 정말 디테일 사이에서 경쟁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센스도 있고 그 사이에서 약간의 단점도 견디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옥순 씨의 큰 숙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컨디션 안 좋은 게 이러면서 또 미안해요. 여기서 이제 지나치게 자기 반성을 하는 것 같은 모습. 이거는 사실 자존감과도 연결된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판단 자체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영호 씨가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 많이 떨어져 있고 자존감 약하고 그리고 삶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 그런 게 마음속 깊이 깔려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래도 열심히 살고 그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호 씨에 대해서 포기할 걸 포기하고 이 사람의 장점만 보고 가야 되는데 옥순 씨는 섬세해서 그게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무슨 말 한마디를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뭐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영호도 광수라고 2번이나 부르고 아직 데이트 출발도 안 했는데 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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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하품하고 그 정도면 굉장히 편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얼마나 편하게 하려고? 그 정도 그 이상으로 편하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편해지는 거죠? 얼마나 편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상대를 바꾸려고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 힘들어져. 그런 것 때문에 최종 선택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다. 옥수님의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 뾰족한 정상에만 오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산의 정상이 뾰족하면 아무도 그 위에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영호는 저를 너무 깎아내리느라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해주는 게 칭찬 듣는 게 되게 그냥 기분이 좋았다. 영호는 어쨌건 옥수님과의 데이트가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영호는 그래도 밖에서 만나볼 생각이 있어요. 내기 뭘로 할 건데 볼링 내기. 밖에서 술 한 잔. 그렇게 술 한 잔 오케이 해서 여기서 뭐 누가 이기든 어쨌건 밖에서 만나는 거는 오케이인 거지. 근처 볼링장을 찾았고요. 그래서 영호나 옥순 씨나 볼링을 뭐 그렇게 잘 치지는 않더라고요.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밖에서도 볼 생각이 있는 건가? 그래서 내기를 하긴 했지만 밖에서 데이트 해보자라는 뭐 빌미가 된 거죠. 옥순이 흔쾌히 응해줬다. 그래서 확신이 더 생겼다. 그러니까 옥순 씨가 똑똑하고 섬세한 사람은 맞아요. 옥순 씨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리고 영호에 대해서 이미 바꿔줘야 되는 사람으로 딱 자리를 머릿속에 잡아버려서 그 자기가 잘못한 순간에도 영호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더 먼저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최종 선택 안 받더라도 그냥 가야겠다. 그래서 영호와 옥순 데이트 끝나고 옥순 씨가 빨리 왔군요. 볼링까지 놓쳤는데 광수는 여자 숙소를 방문해서 옥순에게 편지를 줍니다. 이거는 좀 둘이서 나와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했나? 미경 씨랑 현숙 씨 있는데 여기서 주는 건 뭐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편지를 건네주고요. 기다리며 적었던 시. 제목은 둘째 딸.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거 여태 안 했어?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나 언제 태어나라고? 뭐라 모르겠네요. 어쨌건 그냥 대화체의 시고요. 그때 했던 말을 그대로 적고 자기가 찍은 사진을 거기 뒤로 했군요. 둘이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진도 직접 찍고 시도했고 여태 광수님이랑 했던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시였고 되게 의미 있는 시였던 것 같다.
옥수님이 광수님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영호님은 지금 밖에 나가서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거든요. 더 결과적으로 나을 거는 같아. 그러면 엄마는 옥순으로 좁혀졌냐? 뭐 그런 상징으로 썼고 평소 같으면 안 했을 행동인데 광수 씨도 솔로나라 와가지고 굉장히 큰 성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안 해보던 거를 배우고 이 전날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못하던 걸 이날도 배우고 상당히 적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영호도 마지막까지 꽃을 들고 최선을 다하고 광수 씨도 여기에 뭔가 이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 같아. 뭐가 들었을까? 나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총을 든 남자라는데 여기 뭘까? 구박받는 면에서 저 자신을 투영한 걸까요? 영호 상철 둘이 만나서 식당에서 제로 콜라를 마셨었구나. 진짜로. 근데 또 사진이라면 또 인화하기가 애매했을 거고 그림이라면 그릴 시간이 애매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의미 있는 선물을 광수는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꽃이나 이런 건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특별한 선물을 저기 넣었다고 하는데 어쨌건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방 몇 개월 룬팅하다가 댓글 달고 있습니다. 인생 PT 신청했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인생 PT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기수가 돌아가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 대표님 말로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재수 강률이 높은 프로그램은.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